위원장도 결단을 내려달라고 여러 명한테 전화를 했고 이제 뭐 지도부, 중진, 대통령 측근들의 결단 촉구했잖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영남의 험지나 네. 수도권 험지에 나가려고 하고 있다. 네. 김기현 당대표가 네. 좀 대권 욕심이 있어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의 희생, 결단 네. 이거보다는 나 2027년도에 대권 나가야지.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네. 어떤 내가 대권 후보로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정치권 화제가 여의도시 낚시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현안 낚시꾼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어떤 대물 화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월척 화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중립기호 3부 정치 토크쇼 여의도시 어부. 팔딱팔딱 살아있는 시사 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사 프로그램 업계에서 꼽히는 한태곤 그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 소장님,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요즘 엄청 바쁘시죠? 안 바쁩니다. 안 나오시는 데가 없으시던데요? 아니에요. 많이 잘렸어요. 장 소장님은 네.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말도 하지만 본인이 기사가 돼가지고 네. 그쵸, 약간 그쵸. 부럽기도 이슈 하면서 리딩도 이슈를 하시면서.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또 네. 이슈가 되기도 하고 부럽습니다. 그 부러우면 제가 몇 개 정보 소스 드릴 테니까 아니요. 오늘 아니요. 얘기하세요. 박사님도 할 생각은 없어요. 바로 소송 뭐 언제든 쉽습니다, 당하기. 소속은 저는 하는 거지 뭐 당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아까 보셨겠지만 네. 저희 2부에서 이준석 대표님 나오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었는데 사실 이슈가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가장 핫한 게 그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약간 뒷담화 느낌으로 갈 뒷담화? 거예요. 저 이준석 정말 싫어요. 정말 이렇게 분란만 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어쨌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오랫동안 봤었는데 네. 사실은 정치하기 전후 무렵부터 봤는데 정말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네. 대본 이런 거 잘 준비를 안 맞아요. 해와요. 그냥 아까 전에도 이렇게 근데 문제는 말했죠. 뭔지 아닙니까? 다 준비했던 멘트들이고 그래요? 실수가 별로 없어요. 저는 대단하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비유를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비유를 준비된 잘하고 거예요. 준비를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제가 이제 방송 같은 거 이렇게 진행하는 방송 보면 예. 준비 안 된 분들도 꽤 네네네네네. 많아요. 아시잖아요. 많이 그쵸. 보시잖아요. 네네네. 이준석 대표는 왠지 준비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와서는 준비를 다 해는 그런 모습 와.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첫 번째 대물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혁신안입니다. 에이, 이뇨한 그렇죠. 혁신위의 1호 혁신안 키워드가 통합이었어요. 그 일환으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대사면을 건의했고 징계 취소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반응 싸늘했고요. 자,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직접 이 대표 만나러 이제 부산 갔는데 영어로 누가 환자냐 한 소리 듣고 대화 불발된 채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째 누가 환자인지 설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설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얘기해. 해결책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바라보는 좀 지역도 다르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서로 명분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부산까지 간 것도 어쩌면 좋게 말하면 와 저렇게 열심히 하나? 또 나쁘게 말하면 정성 나쁘게 말하면 오바 아닌가? 뭔가 대화에 뭐 어떤 여지도 마련하지 않고 찾아가면 본인은 더 불편한데 네네네. 당사자는 네. 또 반대로도 이준석 전 대표를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도 굳이 저렇게 계속 끝까지 저렇게 환자 얘기까지 하면서 뭐 환자는 뭐 우리 누구랑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네. 아마 이준석 대표 생각하는 그 환자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네. 굳이 저렇게 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명분을 네. 앞으로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명분을 찾는 과정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행점을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한쪽이 확 숙여야 되는데 한쪽 뭘 줘야 돼요. 정치적 어떤 이득을 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는 이게 평행선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네. 그 장 기자님이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네.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험한 꼴을 당했어요. 네. 근데 그 남자친구의 친구가 장하영 기자님 별로 네. 만나고 싶지 않은데 네. 찾아와가지고 네. 화해해, 네. 화해하라니까.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연락도 없이 네. 지금 여기 방송 네. 우리 요 앞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장하영 기자님 뭔 얘기하나 기분도 살피고 막 그래요. 기분 좋겠냐고요, 당사자가. 그렇죠. 그렇게 당사자인 네. 남자친구가 무릎 꿇고 사과를 하든지 네네네.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든지 그게 맞지. 그 제3자가 왜 나서냐고요. 내 친구니까, 내 혁신위원장이니까 권한도 없잖아요. 네, 이런 일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의 영어도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뭐 영어 잘하네 마네 이런 칭찬도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좀 큰 것 같긴 해요. 이게 우리가 K 예의 나라잖아요.
K 꼰대들이 K 꼰대들이 K 얘기를 찾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지적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네. 인종차별 부분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네. 그 자리는 사실은 정치적 토론회 뭐 이런 자리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옴으로써 정치적 자리가 됐어요. 메시지예요. 만약에 경상 사투리 썼으면 뭐 네네네. 지역 비하가 됩니까? 예, 예. 아니에요.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인종차별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뭐 서양인을 차별한다고요? 백인들을? 그게 말이 돼요, 사실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네. 물론 동양인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종이 다르다면, 통상은 백인이 동양인이나 흑인한테, 스페닉한테 네. 차별을 하는 거지, 말이 안 맞고, 실제로는 메시지로 봐야 되고, 영어를 던진 건 메시지입니다. 네. 영어를 하면서 어쩌면 이방인, 정치적 이방인 아니냐, 그 얘기를 하려고 영어 메시지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인종차별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 잘못된 해석이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똑같아요. 거의 뭐 100% 싱크로율이고 예, 예. 백인을 인종차별했다는 얘기는 제가 최근에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백인도 인종차별 당할 수 있죠. 아니 당할 수가 저희가 있는데 한다면. 네. 그것을 영어로 얘기했다고. 네. 그 인요한 박사님 이중국적자예요. 네. 미국인이란 말이에요. 미국, 미국인이면 상국인이에요. 네. 그 나라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 왜 네. 인종차별이냐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박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과 나는 다른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가서 해결할 사람들을 먼저 해결하고 오시라. 그렇죠. 네. 그런 메시지와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인종차별 프레임, 뭐 하버드 나온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프레임은 네. 컴플렉스의 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영어 했냐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네. 네. 한국말로 해서 대화를 할 수,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 토크하려고 했으면 한국말로 해가 할겠죠. 근데 여기는 그런 자리예요. 강연 아니면 그 정치적 정치적 아니죠. 방청객에 의견, 있는 네네네. 의견하는 그런 자리인데 예. 한국말로 하면서 대화가 돼버리면 네. 왠지 인요한 위원장하고 같이 대화하고 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영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영어에서 그냥 던지고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대화를 이어가지 그렇게 않으려고. 해석을 해줘야지. 네네. 왠지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하면 자꾸 언론에서 달리 해석해요. 싸가지 없다, 네. 예의 없다. 아니 그 영어 그럼 뭐 일본에 했으면 또 뭐 일본 비하가 되면 뭐 됩니까? 친일파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볼 필요도 없다.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말하는 건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다 본인이 그렇죠. 책임지는 정책 예.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네. 이 토크 콘서트 네. 사회를 저보고 봐달라 그랬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시간이 가졌죠. 좀 안 맞아가지고 네, 제가 네, 못 네. 갔었는데 가셨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가셨으면은 인요한 위원장님 이렇게 단상으로 오셔가지고 네네네. 저기 방청객들한테 인사 좀 하시고 네. 저 이준석 대표님 저 같이 손잡고 좀 인사 좀 하세요. 저는 사회가 봤으면 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안 한 것은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은 네. 오히려 유하게 풀 수 있었는데 네. 그러지 않아서 저는 이인요한 위원장이 무례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왜냐하면 아니 예.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네네. 이준석, 이현주 이 두 사람이 현 정치권의 문제는 무엇이냐, 국민의힘이 어떠한 당면 과제를 갖고 있느냐, 정치는 내년에 총선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네네네.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예. 근데 갑작스럽게 오셔가지고 그때 행사의 취지나 의미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인요한 위원장한테 영어로 얘기했어. 이 싸가지 없는 예의 없는 이준석. 네, 그게 이런 식으로 퇴색됐다. 매도당하고 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네. 만들게 하게 만든 인요한 위원장이 오히려 네. 예의 없는 거 아니냐. 정치는요. 나이가 어리니까 너 내 말 들어? 네. 이건 정치권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쵸. 거예요. 절대 네. 안 됩니다. 그건. 네. 네. 다 서로 존중을 해야 예. 돼요. 그럼요. 근데 그러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그래도 나는 이준석 대표의 마음을 계속 녹이겠다. 계속 막 화해 제스처를 취하겠다 이러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장하영 기자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 근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 언론과 이제 구독자 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제가 대신 물어보는 거니까요. 근데 그 어떤 분께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의원님이었던 것 같은데 라디오에서 이렇게 계속 화해 제스처를 내미는데 계속 이준석 대표가 반대를 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우리 국민 정서상 오히려 악효과를 낼 수 있다. 그게 2차 가해라니까요, 전형적인.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하영 기자님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그 남자친구 친구가 와가지고 와서. 나는 계속 두 사람을 화해시킬 겁니다. 네네. 나는 두 사람이 잘 되도록 옆에서 계속 노력할 겁니다. 이러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그건 거예요. 네. 지금 그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네.
한자라고 했나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가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 그림인데 중간에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명분을 만든 정치적 명분을 만드는 나는 거예요. 이만큼 했어. 했다. 이런. 너는 이것도 못 받아들이냐? 그리고 너가 뭐 앞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모든 행동들을 정치적으로 봐야 되지. 이뇨한 위원장이 뭐 이준석 너무 이쁘고 너무 말도 잘하고 너무 영어 잘하고 이래서 그래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 정치적으로 수를 봐야 됩니다. 판단을 하고 다 하는 정책 것이다. 수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최재성 전 의원이 이제 이준석 대표는 하실 마음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재성 전 의원이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지역군 대구로 공천받는 화려한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친하시잖아요. 선거 과정 중에서요. 네. 제일 형식적이고 쓸데없고 권한이 없는 자리가 선대위원장 자리예요. 네. 선대위원장- 치어리더라고 아까. 네, 선대위원장 자리는 뭐 네. 보고 올라오면은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어디 가서 유세하세요. 그럼 네 와 이거밖에 못 해요. 네.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없어요. 적어도 이준석 대표를 붙잡아 두려면 네. 저한테 네. 방편이 있습니다. 방안이 뭔데요?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주십시오. 아. 그거 그리고 줘야죠. 비대위원장 자리를 주십시오. 네네네. 그리고 선대위원장과 네. 선대본부장을 임명할 권한을 주십시오. 그렇죠. 그럼 이준석 대표 당에 나갈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정상적으로 계속 이 당에 머물렀을 때 당대표잖아요. 지금도 네. 당대표로 선출된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 공천 지휘를 선거 지휘를 총선 지휘를 할 겁니다. 예. 그때하고 그 늘어난 걸 생각하면 돼요. 딱 요거예요. 네. 내가 당대표다. 아직도 당대표고 예. 그 흐르면서 당대표라면 총선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가 와야지만이 그럼요. 하태경원이 표현하던데 그게 지분인지 몫인지 알 수는 네네네. 없지만 그 정도가 와야지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지 단순한 뭐 어떤 자리 한 장 네. 하나로는 쉽진 않다. 아마 이준석 대표 좀 전에 제가 방송에서 앞에서 네네네. 봤는데 그래서 신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책 메시지고요. 그렇죠. 예. 뭐 만약에 근데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정말 모든 정권을 준다. 가능하죠. 지난 대선 과정에 대통령하고 이렇게 껴안게 됐는데 네. 그런 모습이 이제 연출된다면 달리 될 가능성이 근데 있겠죠. 왜 안 할까요? 저한테 아, 하면 저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왜 권한을 안 주냐고요? 네, 그러니까 싫으니까요. 왜 계속 이렇게 싫으니까요. 그냥 그 사람이 싫으니까요? 이준석이 싫으니까 그냥 이준석 아휴 저 사람이 우리를 버린 거야.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돼. 아이 신당 만들려고 그런 거지. 보수 우파 분열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국민의힘 안 되게 만들려고 지금 마음 먹은 거야. 그런 프레임과 이미지를 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정치 문화 그러한 사람들과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냥 여당했을 때의 말과 야당했을 때의 말 이렇게 말이 바뀌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 진단의 문제거든요. 예컨대 지금 총선했을 때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되겠다. 네. 근데 그게 과연 불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이 들면 지금 말했던 정권을 줘서라도 네, 네. 이준석 전 대표를 모셔올 수도 있겠죠. 모셔온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근데 뭐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좀 더 잘하면 이준석 없어도 잘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줄 수 있는 건 이준석밖에 없어요. 선대위원장이 그렇죠, 뭔지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면 공천 하나 줄 테니까 와라. 네. 어때 노원병은 또 되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방법인데 그거는 위기의식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느낀 위기의식. 이준석 대표에게 공천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공천권을 주면 그쵸, 그렇죠.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공천권을 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인 위원장도 약간 그 부분을 살짝 염두해 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던 부분이 이제 그 결단을 내려달라고 여러 명한테 전화를 했고 이제 뭐 지도부, 중진, 대통령 측근들의 결단 촉구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제 험지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지금의 이렇게 뭐 살짝 제왕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으라고 네. 말을 한 건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안 들었다 이렇게요? 아니 이미 어느 정도 결단할 사람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아.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다음 주는 안 나오고 그 다음 주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 주에는 아마 김기현 당대표 험지 출마한대요. 네, 그걸 네. 가지고 아마 방송 이미 아이템을 다 삼을 수도 있을 아, 것 네. 같아요. 시나리오가 100% 쓰여 공감합니다. 있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아마 물밑에서 이제 얘기가 다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될 거고 지금 거론된 사람이 김기현, 권성동, 장재원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중에 한 분은 험지로 네. 갈 거고요. 몇 분은 불출마 선언도 나올 네.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주 후에 이제 방송할 거니까 그때 되면 많이 바뀌어져 있고 네. 결국은 이뇨한 위원장이 던진 얘기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벌써 이미 얘기가 다 됐고 왜 근데 못 던지냐면 스케줄이 지금 너무 촉박해요. 진짜. 스케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5개월 남았는데요. 영어로 얘기하시니까 진짜 정말 기분 나쁘네요. 일정 자체가 아주까지 되게 저 많이 진짜 인종차별 저 한국인인데 영어 잘 못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진짜 스케줄이라는 그 단어를 쓰시면서 일정이 너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나오겠죠. 그럼 뭐- 언제쯤 할 근데 거예요? 그게 정치적 그 일정 정치 스케줄 또 얘기하려고 했는데 일정. 이게 국민님이 안 좋으니까 자꾸 던지는 거거든요. 네. 김포 얘기도 그런 거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공매도. 공매도 얘기도 사실 뭐 좀 여론을 좀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네네. 만약에 여론이 그렇게 공매도도 벌써 좀 하루 만에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네. 얘기도 있는데 만약 안 먹힌다 그러면 또 다음에 한 명이 중진 중에 한 명이 아주 묵직한 사람이 나 불출마하겠다. 또 묵직한 사람이 나 서울 어디 가겠다. 네. 그런 얘기가 던져질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물꼬를 틀 거예요. 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하여튼 2주 후에는 우리는 김기현 당대표의 거치 문제 갖고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다. 오. 네, 우리가 그 울산 지역에 네. 계속 출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남의 험지나 네. 수도권 험지에 나가려고 하고 있다. 네. 그 장소만 우리 지금 어디 좀 새롭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김기현 당대표가 네. 좀 대권 욕심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의 희생, 결단 네, 네. 이거보다는 나 2027년도에 대권 나가야지.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네. 어떤 내가 대권 후보로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아. 네. 예, 이게 그러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99% 이상 김기현 당대표는 그런 수도권 것까지 험지나, 그리고 예, 있다. 외부 어떤 험지 출마할 거다. 네.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저도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것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거 그래요. 물고기 때문에 너무 마이크가 자꾸 물고기를 걸린다 엄청 그래서 안고 살짝만. 있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두 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신당안이에요. 두 번째 대물 이슈 신당안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 진영 인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를 비롯한 진보정당 인사들과 교류하고 있다. 이렇게 신당 창당 의지를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할 것 같아요. 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12월 분들이. 27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총선 100일 전 그리고 이준석이 데뷔 날. 정치권의 데뷔날. 네. 그래서 그 전을 통해서 신당을 만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87년 체제는 이제 정치적인 수명이 다했다. 네. 87년 체제가 뭐예요? 영남, 호남 이 강력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네. 거대 양당이 네. 결국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게 하지 않았느냐. 합리적인, 상식적인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 결국에는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냐. 네. 그거보다는 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분들과 함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한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도 나올 수 있고 비명계 원들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준석 전 대표 좀 전에 뭐 확인은 안 해줬죠. 네. 만나는 사람 네, 이상민.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이상민 의원께서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확인해줘가지고 예. 아마 여러 명을 만날 겁니다. 비명계, 정의당 쪽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본래 있던 또 네, 네. 2030 뭐 여러 세력들이 있는데 저는 결정적인 어떤 그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은 선거제도 부분 같아요. 네. 21대 선거하고 똑같이 가느냐, 예, 아니 비례정당 돌아가느냐. 막 나오게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례정당이 이제 똑같이 된다 그러면 또 양당의 또 임시정당 같은 비례정당, 네. 그 비례를 위한 정당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또 조국신당 얘기도 지금 오늘 또 어제부터 어제도, 나오는데 네. 조국신당도 그거 어떻게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조국은 출마할 생각하지 말고 아니, 반성부터 해요. 제 말씀은 어디 출마하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제 그러다 말씀은 또 소송 당하시면 어떡해요? 이번엔 조국이 명예훼손. 아니, 뭐 이런 거 소송 당할 거리는 아니죠. 박지훈 변호사님이 아마 제 변호인. 제가 또 공판 가겠습니다. 그 제 말씀은 그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돼 있다. 신당이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연계가 돼 있고 정말 큰 제일 좋은 신당 같은 경우는 네. 정말 큰 텐트 네. 말씀하시는 것 빅텐트. 같아요. 빅텐트. 하도 저기 영어 못 쓰겠어. 큰 천막, 큰 천막. 매우 큰 천막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기에 이제 진짜 네. 이재명도 싫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싫고 네. 그 사람들 다 모여서 네.
그런 어떤 합심해서. 그림들이 이제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돼야 맞아요. 되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네. 각 지역에서 당선되기는 힘들 거고 네. 선거구제 개편에서 박준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중대선거구제 개편도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정당 투표를 통해서 네. 비례대표 의원이 좀 원내 교섭단체 만들 수 있는 20석 정도 해서 극단적인 양당 체제를 좀 중간에서 조율도 중화시키고? 하고 타협도 예. 시키고 그런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 이준석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이준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치의- 한국 정치 체제의 개편, 개혁 그런 것을 저는 응원하고 있어요. 저희도 지켜봐야겠네요. 예, 예. 네, 늘 저희가 지켜본다고 하는데 진짜 이건 지켜봐야겠네요. 아, 그럼요. 이건 알 네.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사실 신당 얘기는 금태섭 신당이 가장 먼저 나왔었잖아요. 그때 김경률 회계사랑 막 같이 네. 나와가지고 그거 그다음에 유승민 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세 개가 큰 이렇게 그 갈래인 것 같은데 구심점 누가 될까요? 결국에는 지금 언론에 계속 우리가 네이밍이 돼 있는 것이 네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그마한 차이를 좀 극복을 해서 눈덩이가요. 네. 이렇게 비탈길에 눈덩이를 굴리면 굴러가면서 다 커지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약간의 흙도 묻고 네. 돌멩이 조그만 것도 묻고 눈만 뭉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평소에 생각과 판단이 다르거나 네. 과거에 걸어왔던 길이 다르더라도 네. 야 내년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당을 만들어보자라는 네. 큰 명분을 갖고 네. 아마 눈덩이가 커지듯이 여러분들이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지켜보시면 네. 많은 분들이 같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막 구체적으로 비명계는 누구 만났대요? 누구죠?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 그때 가서 봐야 된다. 조금 달리 생각을 네네. 조금만 달리 생각하는데 뭐 제일 중심축은 이준석 전 대표겠죠. 유승민 전 의원도 아직 뭐 100% 금태섭 전 의원도 뭔가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 발기인 정도는 했다고 하지만 네네네. 더 구체적인 모습이라든지 활동은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아직 양양자 뭐 예. 그런 분들은 예. 좀 적어 보이고 결국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네. 뭉칠 건데 우리 역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제3신당이 제3정당이 성공한 잘된 적이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맞아요. 국민의당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이제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했었고 특히 이제 유승민하고 뭐 이준석은 두 분은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뭐 네네네. 바른정당 한번 맞죠? 해봤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네. 거기보다 좀 더 큰 이렇게 눈덩이 얘기했는데 거기서 네. 좀 더 붙인 느낌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 각을 알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근데 듭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을 경험해본 국민들께서 이 거대 양당 가지고는 정말 답이 없다. 네, 힘들다. 예. 그래서 좀 새로운 정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여러 가지 바람, 생각과 희망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긴 해요. 저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김기현 대표 대권 나갈 거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 본인들이 얘기하고 다녀요. 아 그래요? 네. 저희에서 처음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제가 거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막 얘기하고 근데 뭐 다녀요. 가만 지금 대권 후보 꿈이 있다. 사선이죠. 네. 울산시장 했죠. 네. 지금 당대표 했죠? 원내 뭐 없어요. 원내대표도 했죠. 더 할 거 없어요. 정책위원장도 네. 했고. 굳이 뭐 다른 지자체, 광역지자체장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네. 아니라면 그럼요. 지금 댓글 사실은 네. 뭐 없으니까 더 할 게. 댓글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컷할 거라고. 뭐. 아니, 그런 분들이 막 경쟁하면은 좋죠. 네. 아니, 서로. 자, 그러면 세 번째 현안 잡으러 가보실까요? 세 번째 현안은 어요친이라는 겁니다. 어요친? 저희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아. 어차피 요직은 친윤, 친명, 줄여서 어요친이라고 했는데요. 아, 예. 이제 전국이 총선 채비로 분주합니다. 여야 모두 이제 총선 체제를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한 개파 일색으로 꾸미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친윤계가 다시 돌아와서 요직을 맡았죠. 이철기 의원. 그다음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조정식 사무총장, 친명 인사 대거 투입됐습니다. 자, 사실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이철기 의원은 친윤이 아니라 찐윤이라고 하잖아요. 핵심 중에 언론에서도 핵심. 찐윤이라고 하더라고요. 핵심 중에 핵심. 예. 근데 사실 강서구청장 보선 책임지겠다고 사퇴하신 지 19일 만에 컴백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혁신 의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잘 아는 분이라서요. 그럼요. 총선을 내년에 당장 치러야 윤석열 되는데. 대통령의 예. 얼굴과 성과로 치르겠어라고 이미 여권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선거를 치르겠다는데 인재영입위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그럼 비윤을 시켜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건 예를 들면 그렇죠. 예. 인재영입위원장이요. 네. 권한과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박지훈 변호사님을 영입하려고 그래요. 예를 네, 들면. 네. 그런데 비윤 인사가 네. 아유, 내년에 공천 줄 테니까 국민에 네. 입당하세요. 네. 이거랑 대통령과 가까운 아,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네. 자, 내년에 공천 확실히 주고 비례대표는 4번 줄게. 네. 이렇게 하면은 이철규가 얘기하면 믿지. 그렇죠. 예를 말의 들면 무게가 다른 거네요. 하태경 의원이 야, 내년에 비례대표 상위승번 줄게 그러면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여야 가릴 거 없이 그냥 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승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이잖아요. 네. 인재영입 위원장은. 글쎄요, 뭐 제가 아는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은 되게 놀라더라고요. 왜요? 굳이 또 했었어야 되나. 아. 뭐 대신 백에서 다시 돌아온 거죠. 아 죄송합니다. 돌아온 거죠. 네, 영어를 네, 네. 영어를 꽤 많이 쓰네 오늘 자꾸 차별적 영어를 네, 쓰 네, 영어를 네. 쓰는데 미치겠어. 다시 뭐 며칠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자리고 한데 결국은 그냥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강서구 선거 그래진 거 사실 큰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하고 달리 봐요. 민주당은 이겼잖아요. 네. 이긴 쪽하고 진 쪽하고는 하는 식이 달라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김기현 대표 체제 유지되고 네네. 그대로 또 이철규 사무총장 오고 그렇죠. 예. 그대로 가는 네. 모습입니다. 그대로 이제 대통령 그대로 하는 거는 총선 민주당이 공천 주시겠다.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겼는데요. 네. 그대로 가야죠. 이겨도 그거는 민심의 경고로 알아들어야지. 그러면 강서구청장 이기면은 내년 총선도 그냥 다 이길 그래서 수 있어요? 200석 얘기하는 거 이재명 대표가 되게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속으로는 200석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웃을 것 같아요. 210석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내년 공천 확실하게 네. 본인이 주도할 거고 내년 선거도 본인 얼굴로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총선 치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기획단이든 아니면 사무총장이든 네. 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임명하는 거고 뭐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그래도 비명계를 배려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친명 인사 임명하는 거 보세요. 네. 그냥 당은 내가 장악하겠다 그러는 건데 이재명 대표님 그 당 장악은 이미 끝났으니까 전국 주도권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옳으냐 맞냐 그러냐 이런 논의는 있지만 자꾸 정책 이슈를 던지잖아요. 네, 그쵸. 지금 당대표 하시면서 민주당이 정책 이슈 하나라도 내놓은 거 있어요? 이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정치를 지금 집중하시는데 내년 총선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네. 보십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선거를 일단은 전초전이라는 강서구 선거를 네네. 이겼기 때문에 그대로 네. 가는 민주당 전략이라 하나요? 뭐 예. 다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제 시금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시작을 했다고 오늘 네네. 용어를 너무 많이 쓰네. 차별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써서 너무 죄송한데 네. 시작을 했다. 총선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은 한 건데 앞으로 어느 정도 현역 물갈이 같은 거 되냐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 볼 것 같아요. 현역 물갈이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비명계는 다 쳐버리고 그걸 현역 물갈이라고 공천 개혁이라고 포장할 가능성이 아니 뭐 높아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러니까 양당이 색깔은 성질이 좀 달라요.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제 하면 혁신이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역에 많이 있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명 쪽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좀 안에 없어요. 비명들이 대부분 지금 현역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입장은 달라요. 두 당 입장은 다르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물갈이가 많이 된다. 많이 이제 좀 전에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많이 이제 칼질이 들어간다. 네. 그쪽이 더 선거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인천 계양을 해 네. 거기에 출마를 고집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민주당도 공천 난장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진 의원들 네. 좀 뭐 결단을 하든지 험지 출마하든지 그렇게 요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올 거예요. 그쵸. 근데 당 대표가 나는 전국 선거 유세 다녀야 되니까 나 당선되기 쉬운 인천 계양을 네. 나 거기 그냥 출마할래 이래버리면요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동력이 그다음에 떨어지죠. 이재명 당대표 네. 당신 말이야 수도권 험지나 아니면 영남권 안동이라든지 아니면 강남 가가지고 국민의힘 의석 뺏어와 이렇게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뭐 추측이고 이건 제 생각인데 네. 이제 영입위원장을 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요? 민주당은 뭐 이해찬 네. 대표도 했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철규 사무총장하고 지금 예. 아주 파트너가 될 건데 네네. 이제 영입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영입하는 서로 양당이 이제 영입하는 모습 보이겠죠. 그걸 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불출마가 얼마나 지금 박병석
전 의장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얼마 나오냐, 이재명 대표가 어디를 선택하느냐, 네. 여기 앞으로 관전 정말 포인트.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엄청난 포인트. 관전 측면. 아, 뭐죠? 영어 안 쓰면 대화가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총선 앞두고 주목도가 민주당 이슈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떨어져요. 이번에도 저희 물고기 다 거의 국민의힘 이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무더기로 발의할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이건 정책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마 이제 주도권 회복을 위해서 국회에서 세게 다수 나오겠죠? 의석을 밀어붙이- 점유하고 네. 있으니까 자신들 힘자랑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면 9일 날에 노랑봉투법 든 네. 자신들이 생각하는 법안 예, 다. 뭐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려고 할 거고 방통위원장 등 자신들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탄핵 소추안을 좀 가결시키려고 한동훈 하겠죠. 법무부 장관 포함될까요? 시점 볼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한 장관은 빠질 것 같고요. 왜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뭐 그냥 뭐 다 논리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아니요. 한동훈 장관은 하여튼 하더라도 좀 다음 시점 같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할 것 좀 같아요. 더 빠른 것 같아요. 할 것 그래서 같아요. 9일 저는 9일 날 다 일괄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네. 장관을 만약 무더기로 하잖아요. 네. 무더기로 하면 정말 탄핵 정국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역풍 뭐 얘기 그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네. 한다면 한 명 정도를 하지. 그걸 네.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보다는 방통위원장 네.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포인트를 현재로서는. 초점을 맞추고 네, 있는 네,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세 가지 현안 중에 뭐가 네. 월척인지 뽑아볼게요. 어요친, 신당안, 그리고 결국에는 혁신안입니다. 신당- 신당인 것 신당. 같아요. 네. 이게 신당이 내년 뭐- 총선 때까지 뭐 이건 네. 큰 주제.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거 신당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우리 계속 이거 나올 아, 거예요. 그럼요. 이거 물고기 아예 그냥 박제. 도시어부에 그냥 이거 빼지 마세요. 여기에다가 이거 이제 붙여놔도 돼요, 어차피. 늘 어차피 이건 있는- 계속 주제예요. 맞아요. 신당이 안 돼도 계속 나올 네. 거고, 되면 됐으니까 나올 거고. 그렇죠. 내년 4월까지 이거는 네. 일선입니다. 오늘도 사진 찍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고른 월척 화제 신당안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의도시어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오늘 중립기어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지금 몇 분이에요? 지금 3분이요. 이준석 대표보다 줄었어요, 우리? 아니에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온 김에 구독, 좋아요 좀 누르고 가면 좋겠다. 맞아요. 온 김에 구독, 좋아요. 왔을 때 지금 딱 부탁드립니다. 눌러줘 있어. 네, 저희도 재밌거든요. 자, 그럼 오늘 중립기어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알림 설정도 좀. 고맙습니다. 알림 설정도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